심전도 확인하고 혈압 재보세요. 응급약물 준비하세요.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돌려 주치의를 바라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훈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다름 아닌 그의 아들, 20년 만에 만난 한지훈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환자는 그냥 환자일 뿐입니다. 무너지기만 했던 젊은 시절 살기 위해 아내와 아들을 버린 남자의 삶. 그 끝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노년이 된 도연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980년대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단칸방에서 한 남자의 운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도현 29살.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야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작은 식탁에 앉아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꿈을 종이 위에 그려나갔습니다. 그 옆에서 아내 정미라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당신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주무르며 속상이었습니다. 도현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 성공할 거야, 미라야. 그러면 우리 지훈이도 좋은 집에서 키울 수 있고. 하지만 현실은 그의 꿈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석 달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투자자가 약속을 어기고 발을 뺀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믿었던 파트너가 계약서를 조작해 도연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는 또 다른 파트너가 돈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단칸방의 전화벨이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도현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대방의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아느냐?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라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도현은 매번 죄송하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걸했지만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고통을 지켜보며 자신도 함께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싼 야채를 골라 사고 쌀은 한 톨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기저귀도 빨아서 다시 쓰고 자신의 화장품은 아예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날이 왔습니다. 1987년 12월 어느 차가운 저녁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빚쟁이들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도현, 이 새끼 어디 숨었어?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도현이 문을 열자마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돈 갚아. 지금 당장.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단칸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현은 무력감과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하지만 그의 간청은 주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땀을 후려치는 소리, 복부를 가격당해 신음하는 소리가 단칸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현은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미라가 몸으로 남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람 죽이시려면 저부터 밟고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까지 보호하려는 어미의 본능이었습니다. 빚쟁이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절규하는 여인의 모습에 순간 주먹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더욱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돈 마련 안 되면 정말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집도 아이도 모두 빼앗겠다고 협박하며 나갔습니다. 그 순간 도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박살났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 가장으로서의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치마폭 뒤에 숨은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나는 아내 뒤에 숨어버린 남자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떠난 후 집안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부서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찢어진 사업계 획서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도현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굴욕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깨진 가정의 정적을 조금이나마 메워줬습니다. 그녀는 위로하려는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다시 하면 돼요. 하지만 그 따뜻한 말조차 도현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무슨 고생을 해봤다고. 도현이 집어던진 밥그릇이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미라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아내와 아이 앞에서 화풀이를 하는 무능한 남자.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저 집 또 싸우네. 저렇게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 아냐? 세상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결심했습니다. 이 가난과 굴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설사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차가우면서도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미라야, 나랑 있으면 너만 불행해져. 이혼하자. 그 말이 던져진 순간 단칸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아이마저 울음을 그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차갑게. 2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인연이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도현은 재벌가의 딸 박윤경과 재혼하며 인생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회장이라는 호칭이 붙었고 언론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 불렀습니다. 가난에서 일어선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에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늘어서 있었고 정원에는 전문 조경사가 가꾼 아름다운 화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도현은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는 깊은 공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윤경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순전히 우리 아버지 덕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녀는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략 결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도현은 매번 무력감과 공허함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반박할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처가의 힘으로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윤경은 틈만 나면 남편을 폄하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은 말이에요. 제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현의 가슴 속에는 작은 균열이 더 커져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대저택은 기묘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윤경은 상류층 모임에 나가고 두 딸은 해외 유학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혼자 앉은 도현은 값비싼 위스키를 기울이며 거대한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도현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 서민 부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좁은 아파트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아내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남편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별것 아닌 일상에도 함께 웃고 기뻐했습니다. 도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단칸방에서 미라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 갓난아기였던 지훈이 자신의 손가락을 꽉 잡던 따뜻한 감촉. 그 시절에는 가난했지만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당신 지훈이가 첫걸음을 떼었어요. 과거 미라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어디 한번 봐. 그때 도현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소중한 순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급하게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기억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서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성공을 얻었지만 행복을 잃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윤경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실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그냥 우리 집안 재산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윤경의 목소리는 거만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메아리쳤습니다. 도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죠. 그 굴욕의 순간을 운전기사와 하녀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도현은 그저 돈 많은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도현은 술을 마시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진 걸까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도현에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건강검진 결과가 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당황하며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심장에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시간이 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성공의 정상에서 바라본 세상은 생각보다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 최고급 개인 병실. 하지만 그 호화로운 공간조차 도현의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병실에는 최신식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간병사도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입원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전화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나면. 그리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무관심한 젊은 딸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저도 논문 써야 해서.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돈을 대주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도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큰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도 수십억의 재산도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의 정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그의 귀에 들릴 뿐이었습니다. 의료 장비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그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도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후회의 물결이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간병사는 정해진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도현은 그저 또 하나의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나 격려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병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제가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무감이 아닌 진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호기심에 이끌려 휠체어를 타고 옆 병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내다본 그는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여인이 환자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미라. 도현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미라였습니다. 그가 버린 첫 번째 아내, 그가 상처 입히고 떠난 그 여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어느 할머니를 정성껏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약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도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돈과 권력을 얻었지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는데 미라는 여전히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병실 안에는 미라를 찾아온 이웃들과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미라 씨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편안히 가셨어요. 한 중년 여성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버렸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린 사람, 내가 상처 입히고 떠난 그 여자가 여전히 이렇게 따뜻하게 살고 있구나. 나는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이 모든 걸 버린 거지? 그날 밤 도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흘린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그날 밤 쏟아냈습니다. 미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수백 번도 넘게 중얼거렸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현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라가 간병하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미라는 슬퍼하면서도 끝까지 그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장례식까지 책임지고 치러준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복도에서 미라와 할머니의 자녀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편안하셨던 건 정말 미라 씨 덕분이에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께 많이 배웠어요. 미라의 대답은 겸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참담해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무엇을 했는가? 돈만 벌고 성공만 쫓고 사람들을 이용만 했는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명은 아직 마지막 카드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도현에게 더 큰 충격과 깨달음을 안겨줄 마지막 반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자 간호사들이 부산히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급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료진들의 발소리와 각종 기계음이 뒤섞여 병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도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진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전도 확인하고 혈압 재보세요. 응급약물 준비하세요.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의사로서의 숙련된 경험과 환자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응급처치가 끝나고 도현이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치의를 바라본 순간 도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훈아? 충격에 휩싸인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다름 아닌 그의 아들 한지훈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의젓한 의사가 된 아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의연하고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환자분, 지금 심장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혹시 연락할 가족분이 계십니까?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목소리였을 뿐, 아버지를 만난 아들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간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야, 내가 의사가 되었구나. 눈물이 산소 마스크 안쪽을 적셨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기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환자는 그냥 환자일 뿐입니다. 더욱 차갑고 단절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은 도현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20년간 쌓인 원망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이 그 눈빛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어린 지훈의 목소리가 도현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랑 놀이터에서 놀던데. 서럽고 그리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미라는 슬픔을 억누르며 대답했었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바쁘셔서. 도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성공을 좇는 동안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를. 학교 운동회, 학예회, 졸업식, 모든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도현은 간절한 참회의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용서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한마디 묻지 않은 분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척해도 그는 여전히 도현의 아들이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흔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 미라도 도현을 알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놀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실 안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와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의 끈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라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환자를 잘 돌봐 드려라. 그래도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연민,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만은 따뜻했습니다. 미라가 있어서 지훈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미라의 따뜻한 가르침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키워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의사로서의 직업정신으로 아버지를 치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가르쳐 준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그날 밤 도현의 상태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우는 밤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최선의 치료를 다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섰습니다. 의료 장비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신호는 환자의 위험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순간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4시 도현이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지훈이 차트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의사로서의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도현이 약하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차갑지만 약간의 동요가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아빠 말 좀 들어다오. 제발. 도현은 힘을 다해 애원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닌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지훈아,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다. 성공한다고, 돈 번다고, 정말 소중한 걸 다 버렸구나. 도현의 목소리는 참회하는 듯 떨렸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느끼는 진심 어린 후회였습니다. 지훈의 감정이 폭받쳐 올랐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릴 때 저는 매일 아버지만 기다렸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자랑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 20년간 쌓인 상처가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지훈은 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혼자였어요. 엄마는 아버지 욕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밤마다 우시는 걸. 그 모든 아픔이 지훈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오열하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바보였다. 그의 눈물이 베갯자락을 적셨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고생한 아들을 위해 정성껏 끓인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밤새 고생했구나. 죽 좀 먹어라. 미라는 복잡한 감정을 담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 씨,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제가 잘 키웠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도록 가르쳤어요. 용서하는 듯 하면서도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현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미라의 헌신 덕분에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훈은 원망보다는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도현은 남은 힘을 다해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지훈이 병원에
기부한다. 간신히 들릴 정도로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있던 변호사에게 유언장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도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순간에는 지훈과 미라가 곁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순백의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네요. 원망보다는 용서가, 분노보다는 연민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지훈아, 원망은 이제 그만하자. 그분도 결국 내 아버지였어. 어머니의 따뜻한 가르침이 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도현의 기부 소식을 들은 병원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한 환자 가족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 수술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도현은 떠나면서야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지훈은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놓친 그 따뜻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겨울 아침, 한 남자의 인생이 마감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는 마지막에 가서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 그것이야말로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